남북연락사무소 건물 개소식 당시 리성건과 우리 측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 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4 정상선언의 이행 방안과 신경제 구상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네. 저도 청와대 출입했었거든요. 맞아요. 홍류가 냉면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뭐 거의 청와대 특집이네요. 근데 저는 아까 김빈행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NSC 주지 안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격과 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저쪽에서는 계속 김여정, 이성권, 뭐 주방장 이런 담화인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더 낮은 단계에서 나가고 뭐 오늘 이제 출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갑자기 북한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루틴한 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정도니까 뭔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고민이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빨리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면은 북이 더 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찌르니까 찔리는구나라고 해서 계속 더 찌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 필요할 수 있고 그것도 전략이다. 예, 그리고 대신에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이건 뭐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책도 세워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대신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 어제 NSC 회의 때도 합참의장이 참석했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도 시그널이라고 봐요. 북한에서는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을까 이제 봤을 건데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답답하다기보다 좀 네. 태양 같은 게 이럴 때 저는 좀 야당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북을 향해서. 향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비판해도 우리가 비판하지 니들이 왜 이러냐 라는 식으로 세게 하면은 저는 연락사무소에 그만하 가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솔직히 여당 의원들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고 예. 속으로 좀 청와대에서도 고마워할 것이고 이럴 그런 때. 게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 역할 분담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재현 부대. 예. 정말로 만약에 북한이 김여정의 협박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북한이 부지를 제공했고 우리 측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형체도 없이 무너뜨린다면 폭파시킨다면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100억이라는 게 세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윤태곤 시장님 말씀처럼 그 야당의 역할보다는요. 저희가 사실은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구에서 민주당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막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를 왜 자꾸 주장하냐고 하는데 저는 자유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선거 때 계속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뭐 평화라든지 남북 문제가 사실은 뭐 진보 혹은 뭐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정쟁, 뭐 보수 진영 뭐 다 떠나서 이건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자꾸 삐라 관련해서 내용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서로 정쟁의 요소 해석에 분분하듯이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옥류관 주방장이 했다는 것은 주방장이 시켜서 했겠죠. 거기서 그 위에 지시 없이 그 이야기한지 다 알고 있으면 이것을 주민들을 이용해서 선전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100억이 들은 공동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파시킨다고 해서 우리 돈의 100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사무소를 어떤 그 가정이 있을 때 폭파하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그 한번 좀 더 그 이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한번 고려를 해서 예. 지금 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70년대죠.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7.4 공동선언 하면서 이것이 그 앞서 있던 정부에 계속 이렇게 평화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 한번 잘해보냐 지켜보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만약에 북한이 경고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노남 변호사님. 예. 근데 사실 저는 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북한이 파기할 경우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점보다는 공동연락사무소의 상징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금강산 시설에다 개성공단 시설도 수백억 원이 들어갔고 거긴 하지만 북한이 강제적으로 자산 몰수하고 재산상 피해는 큽니다. 근데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것은 그 국가 간에 서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바로 전 단계에 설립하는 것이고 일종의 너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이걸로 없애겠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단순히 100억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는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시 예전과 같이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단절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혹여 높아시면 다시 한번 정정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 땅에,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북한은 땅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건설 비용을 대해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건 남북의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공동 자산인 그 건물을 북한이 마음대로 폭파시킨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